바꿨네요. 예, 이건 뭐 첨부적으로 하는 거니까요. 예, 어쨌든 간에. 자, 이 상태에서 마침을 눌러주시면 여기에 들어가겠다라는 게 되고요. 확인을 클릭했을 때 나이까지 다 포함되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외부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좀 시켜드렸습니다. 자, 엑셀은 꺼주시고요. 자, 요거 이제 함수 부분부터 차근차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1번. 평균 80점대인 학생 수를 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평균이 80점대인 학생 수. 자, 그런데 이건 뭐 함수 볼 필요 없겠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유추해 보죠. 자, 는하고 그냥 에버러지 하면은 전체 평균이 돼버리니까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평균은 에버러지죠. 근데 if가 들어갑니다. 에버러지 if. 괄호 열고요. 조건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80점대는 뭐가 되죠? 80점 이상인 것과 90점 미만이 80점대죠. 그럼 80점 이상이라는 거의 조건 하나, 90점 미만이라는 조건 하나. 그 조건이 두 개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에버러지 ifs를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원래는 에버러지 if면요. 조건의 영역 잡고 조건 쓰고 평균 낼 영역을 잡는 게 순서인데 ifs 즉 조건이 두 개 이상일 경우에는 평균을 나타낼 영역을 먼저 잡아줍니다. 그래서 평균 영역을 먼저 잡아주니까 이 3셀부터 이 10셀까지를 먼저 잡아주고 그 다음에 콤마 했습니다. 자, 학생 수네요. 학생 수. 그러면 학생 수는 에버러지를 쓰면 안 되고 그렇죠. 카운트를 써야죠. count ifs가 들어가는 겁니다. count ifs라고 했고요. 자, 그러면 여기는 정말 평균을 낼 영역을 잡는 게 아니라 조건의 영역을 잡아요. 조건의 영역 잡고 그 다음에 조건을 집어넣을 건데 조건은 큰 따옴표에서 자 우선은 80점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 80이라고 조건을 먼저 넣어줍니다. 자, sum ifs와 average ifs는 정말 구할 합계나 정말 구할 평균을 잡아주는 반면에 count ifs는 조건의 영역과 조건의 영역과 조건만 잡아주면 그냥 개수로 나타내 주는 거예요. 정말 합계낼 sum이나 정말 평균을 낼 average일 경우에는 그 정말 구하고자 하는 영역을 처음 인수로 잡아줘야 되지만 count if 쓰일 경우에는 그냥 조건의 영역과 조건의 영역과 조건만 잡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조건의 영역과 조건을 나타내 줬고요. 그 다음에 콤마 두 번째도 조건의 영역이 동일하죠. 그래서 조건의 영역과 콤마 이번에는 90 미만이죠. 그래서 미만 90이라고 해준 겁니다. 이렇게. 자, 우선 문제에서 이 count ifs를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선은 문제를 보지 않고 이 내용만 보고서 한번 구해보자라는 겁니다. 답이 나올 셀을 선택하고 수직 입력 줄에 클릭한 다음에 는 자, 그리고 나서 한번 써볼게요. count ifs 자, 여기 크리터리아가 조건이죠? 조건의 영역과 조건을 잡아라. 조건의 영역과 콤마 조건이 뭐예요? 큰 따옴표 80 이상 콤마 큰 따옴표 자, 두 번째 조건의 영역 다시 잡고요. 그 다음에 콤마 90 미만 그래야 80점대가 나오죠. 80점부터 89점까지 그러니까 90점 미만 자, 미만 90 이렇게 나타내 준 겁니다. 그 다음에 괄호 닫아준 거죠. 이런 다음에 입력 단추 클릭하면 이 80점대 학생 수는 3명이네요. 근데 만약에 여기다 뒤에 명을 쓰고 싶다면 여기 연결 연산자를 이용해서 뒤에 명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여기다가도 연결 연산자 함수와 텍스트 사이에는 이렇게 연결 연산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타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함수를 써볼게요.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dcounter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dcount if. 자, 지금 마이크가 켜 계신 분이 계셔서 잠시만요. 네, 됐습니다. 자, 이거는 dcount if에 대해서는 직접 한번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여기 다 지우고 dcount를 한번 써볼게요. dcount와 dcounter의 차이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dcount는 숫자의 개수를 세는 거지만 이 dcounter는 숫자든 문자든 비어있지 않으면 다 세줍니다. 자, 그래서 dcount를 이용했고요. 데이터베이스 함수이기 때문에 필드 제목을 포함해서 전체를 다 잡아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콤마.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죠? 평균이죠? 평균 선택합니다. 필드 제목 선택했고요. 콤마. 자, 그 다음에 크리테리아 조건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 dcount로 쓸 수 없겠네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조건이 하나일 경우에만 쓸 수 있어요. 조건이 두 개일 경우를 나타내고 싶다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요 옆에다가 평균이라고 하고 또 다른 영역을 잡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거죠. 이렇게 잡아주고 괄호를 닫아줄게요. 여기를 잡았습니다. 그렇죠? 여기다가 평균이라고 하고 여기다가도 똑같이 평균이라고 해주고요. 자, 여기를 선택해서 여기는 크거나 같다 80 그리고 여기는 작다 90 이렇게 나타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나왔어요? 3 동일하게 나왔죠? 자, dcount로도 구할 수 있는데 하나일 경우에는 간단하게 조건을 나타내 줘도 되겠지만 지금처럼 두 가지를 써야 될 경우에는 별도로 표현해서 나타내 줘야 된다는 거죠. 물론 어쨌든 dcounter는 별도의 영역 공간이 필요하긴 하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연결 연산자를 이용해서 명을 써주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구해 주었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어떻게 나왔나 볼까요?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1번. 여기 average ifs, sum ifs, count ifs에서 우리 count ifs를 썼고 뒤에 연결 연산자를 이용해서 명을 써주는 거 썼죠? 우리는 여기다가 이 count ifs는 해봤었고 또 하나 뭐로 두고 했어요? 그쵸? dcount를 이용해서 구했는데 그럴 경우에는 조건을 별도로 나타내 줘야 될 구역이 있어야 된다. 근데 여긴 현재 없으니까 dcount를 구할 필요는 없겠지만 예로도 구할 수 있다라는 걸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지금은 제대로 우리가 메모장에 적어놓은 거를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넣어버릴게요. 복사해서 여기다가 부정키로 넣어서 입력 단추 누르면 바로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2번. 자, 우선 참가 번호 나와 있고요. 나이가 나와 있고 기록이 나와 있어요. 자, 결과가 나왔네요. 근데 결과가 1등, 2등, 3등을 나오는 결과인지 금운동을 나오는 결과인지 우선은 몰라서 이럴 때는 좀 문제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프 마라톤 기록이 빠른 3명은 입상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건 공백으로 하래요. 자, 3명에 대해서 입상을 표현해 줄 겁니다. 조건에 맞으면 입상, 그렇지 않은 건 공백. 그러니까 if 함수 써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if 함수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if 바로 열고 자, 여기서 빠른 그랬으니까 빠르다는 소리는 뭐예요? 기록이 빠른 거. 필드 경기는 빨리 들어오면 빨리 들어올수록 즉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초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1등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가장 1등은 입상이라고 돼 있으면 민 하면 되겠지만 1, 2, 3등까지잖아요. 그렇죠? 3명이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표현을 어떻게 할 거냐면 마라톤 기록이 빠른 3명은 입상이라고 돼 있어요. 자, 스몰이라는 명령어가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열고요. 영역이 있을 거예요. 그 영역이 기록이죠. 이 기록이 I3에서부터 I
3셀부터 그다음에 I 11셀까지네요. 자, 이렇게 하면 3위를 구합니다. 그죠? 3위를 구해요. 자, 그러면 그냥 이 상태에선 3위를 구했는데 먼저 이 기록을 알아야겠죠? 기록이 3위보다 어떻다면 3위보다 작다면 작거나 같으면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앞에다가 뭘 써야 돼요? 여기 I3셀을 선택합니다. I3셀 즉 나이가 29세인 기록이 1시간 8분인 I3 요 기록이 어떻게 돼야 돼요? 이 스몰보다 작거나 같으면이 되겠죠. I3에 대한 이 결과가 이 전체 등에서 세 번째로 빠른 등수보다 작다면 이 사람은 뭐가 돼요? 입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지 않은 사람은 공백이 되겠죠. 괄호 닫아주면 됩니다. 해볼게요. 자, 결과를 구하기 위해서 입력줄에 클릭하고는 자, if 함수 자 먼저 스몰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스몰 더블 클릭했고요. 영역을 다 잡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콤마 요걸 빼놨네요. 콤마 3. 요 K가 빠졌어요. 여기입니다. 여기서 콤마 세 번째라는 요걸 제가 안 넣었네요. 요걸 안 넣습니다. 스몰이면은 몇 번째로 작은 건지를 구하는 건데 제가 두 번째인 줄 안 썼습니다. 자, 여기다가는 3을 나타내 주고요. 괄호 닫습니다. 자, 그리고 입력 단추 딱 눌러주면요. 이 전체 중에서 3위에 대한 결과만 딱 나오는 거예요. 1시간 15분. 자, 근데 나중에 채우기 핸들로 내릴 거죠. 그렇다면 여기 영역은 당연히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는 영역이죠. 그러니까 앞에 다 절대값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절대값이 들어가 줘야 되겠죠. 여기는 절대값 들어가면 안 되죠. 채우기 핸들로 내릴 때 이 기록은 한 다음으로 내려가 줘야 되니까. 자, 그래서 여기 부분이 절대값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영역 잡아서 F4 절대값 됐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if 함수 쓸게요. 그런 다음에 이 기록을 선택합니다. 클릭했고요. 얘보다 작거나 같다. 이 테스트에 만족을 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가 되는 거예요? 테스트가 되는 거죠. 이 테스트에 만족을 한다면 콤마 입상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건요. 공백이 되겠죠. 큰 따옴표 2개. 괄호 닫아줍니다. 맨 마지막 괄호는 검정색 괄호로 끝나겠죠. 자, 입력 눌렀습니다. 얘는 입상이네요. 세 사람이 입상이 될 거고요. 나머지는요. 그렇죠. 공백이 되겠죠. 자, 문제를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어떤 식으로 표현됐는지 다시 한번 익혀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차량 번호가 나와 있고요. 요즘은 차량 번호가 앞에 세 자리로 나와 있는데 옛날 부분이라 그렇습니다. 이게 15년도 문제라 이렇게 나와 있나 보네요. 원래 세 자리로 나와 있어야 되는 건데 그죠? 요즘 나와 있는 거는 차량 오브제 현황 보겠습니다. 쉬는 날 요일 나와 있고요. 끝번호가 1일 때는 무슨 날 쉬어라 이런 걸 나와 있네요. 문제 좀 보겠습니다. 차량 번호와 운행 제한 요일표를 이용하여 쉬는 요일을 표시하시오 그랬어요. 운행 제한 요일표의 의미, 차량 번호의 끝자리가 1 또는 6이면 1이나 6이면 쉬는 요일은 월요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 7을 한 숫자씩 늘어날 때마다 화요일, 3, 8이면 수요일 이런 식으로 나타내줘라 이거잖아요. 한번 표현해 볼게요. 함수는 뭐라고 되어 있나 보고요. 함수는 vlookup과 write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끝번호를 알아야 되는 거니까 write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찾고자 하는 월화 수목이 수직으로 되어 있으니까 vlookup이 되겠죠. 자, 우선은 여기다가 write 먼저 해볼게요. 자, 그래서 차량 번호인 A15셀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콤마 오른쪽에 있는 한 글자 구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는 결과가 뭐가 나올까요? 오른쪽에 있는 한 글자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차량 번호 선택하고요. 콤마 1 그러면 오른쪽에 한 글자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이제 vlookup을 이용해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앞에다가 vlookup이라고 써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역이 있겠죠. 쫓아갈 lookup은 바로 얘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영역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결국 어디예요? D, 그렇죠. D 15셀부터 D가 아니라 E 24셀까지. 그런데 체육 핸들로 내려야 되기 때문에 얘는 내려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 절대값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요일이니까 요일은 이 영역에서 첫 번째 열이 아닌 두 번째 열이 돼 있어요. 그래서 컬룸 인덱스 넘버는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콤마, 그 다음에는 정확해야 되겠죠. 그렇죠? 정확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false 또는 0을 써도 관계없습니다. 0이 false나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1은 true와 똑같은 거고요. 자, 이제 한번 여기다 해보도록 하죠. vlookup. 처음에 lookup 할 거는 우리가 write 함수를 이용해서 구한 여기가 되겠습니다. 이걸 쫓아가라. 그 다음에 콤마 테이블 어레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이 영역은 체육인들로 내릴 때 얘가 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값이 들어가 줘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콤마 컬룸 인덱스 넘버는 내가 잡은 이 영역에서 첫 번째 끝번호가 아니라 요일을 구하는 거니까 두 번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콤마 그 다음 유사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번호가 딱딱 맞아 들어가죠. 범위값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정확히 일치가 될 겁니다. 자, 괄호 닫고요. 입력 단축 클릭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체육엔들 더블 클릭해서 쉬는 요일을 나타내 줬습니다. 자, 끝에가 5니까 5는 금요일이겠네요. 그렇죠? 0으로 되어 있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요일이 되겠죠? 이렇게 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번 문제 해보도록 할게요. 사원별 근무 현황이라고 되어 있고요. 근무 일수라고 나와 있네요. 한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입사일로부터 오늘까지의 근무 일수를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중에 우선 today라는 것은 오늘이잖아요. 오늘이라는 함수는 인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today 괄호 열고 괄호 닫아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기다가 는을 하시고요. today라고 하면요. 이거 인수가 없죠. 없어요, 인수가. 이게 0이 아니라 괄호 열고 괄호 닫은 거예요. 괄호 닫고 입력 다시 딱 누르시면 오늘 날짜가 이렇게 나와버립니다. 5월 23일이죠?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today를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today가 아니라 365 함수, day 360 함수를 집어넣겠습니다. day 360 함수. 자, 이건요. 1년을 360일로 나타내 준 거예요. 그래서 두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첫 번째 스타트 날짜, 시작 날짜가 있고요. 끝 날짜가 있습니다. 시작 날짜가 뭐가 될까요? 입사일이 되겠죠? 입사일을 선택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콤마 그런 다음에 이제 끝 날짜는 오늘이죠? 오늘이니까 today가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괄호 닫아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입력 단추 딱 누르면 근무 일수가 딱 나오는데 이건 날짜와 날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수로 나타내고 싶다면 홈에 들어가서 날짜를 일반으로 바꿔주시면 근무 일수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 일수가 이렇게 날짜로 나오는 거 상태로 두시면 안 되고 꼭 폼에 들어가셔서 표시 형식을 일반 형태로 바꿔 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채우기 핸들로 더블 클릭하면 일수가 나오겠죠. 이거 많이들 하는 게 뭐죠? 이제 근무 일수 따져가지고 이제 연봉이나 이런 거, 연봉이 아니라 이제 근무 일수에 따른 뭐 수당 같은 거 체크할 때도 많이 쓸 수 있겠네요. 그죠? 넘어가겠습니다. 5번 선수별 성적 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홈런 타자들의 평균 삼진수를 나타내 줬어요. 홈런 타자의 평균 삼진수. 자, 그러면 홈런이 40개 이상인 선수의 삼진 평균을 구하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홈런이 40개 이상이라고 하는 조건이 들어왔어요. 평균 구할 거니까 에버러지 if가 되겠죠. 에버러지
if 평균이니까요. 홈런이 40개 이상인 선수의 삼진 평균을 계산한다. 에버러지 if를 쓰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는 하시고요. AVR 에버러지 if. 자, 우선은 여기는 조건의 영역이에요. 우선 홈런을 다 잡습니다. 홈런이 40개 이상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근 따옴표에서 크거나 같다 40개 이상 이렇게 나타내 주는 거죠. 조건의 영역 잡았고요. 그 다음에 조건 잡았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콤마하면요. 콤마하면 실제 평균을 낼 영역이 뭐냐? 그게 뭐죠? 삼진 숫자가 되겠죠. 홈런이 40개 이상이 아닌 선수들에 대해서는 삼진의 개수를 평균에 가산하지 않습니다. 괄호 닫아주시면 됩니다. 이 끝이에요. 그러면 평균이 홈런 개수가 40개 이상인 선수들에 대한 삼진 평균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입력 단추 눌러보면요. 홈런 타자들의 40개 이상인 평균 삼진수가 112개네요. 이렇게 해서 5번 문제까지 쭉 다 풀어봤습니다. 오늘 질문을 좀 제가 받겠다고 했는데요. 저 질문 있으시면 한번 질문 좀 해봐 주세요. 컴이 잘 안 되셨구나. 예, 이제 봤네요. 예, 그럼 계속 보기만 하셨던 것 같네요. 예, 녹화를 함수 부분에서 녹화했으니까요. 이제 그 부분부터 잘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혹시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궁금한 거라도요. 회사에서 작업하는 것 중에서 궁금한 사항 같은 거 있으시면 보내주세요라고 했는데 보내주신 분은 아직 없었어요.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혹시 궁금했던 사항이 있으실까요? 자, 없으시면 함수 하나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열었던 거에서 여기 15년 상시 이거를 또 열게요. 자, 여기서 문제 열었고요. 예. 엑셀 파일명을 동시에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엑셀 파일명을 동시에 바꿀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파일명이 같은 이름으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확장자가 XLSX가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엑셀 파일인데요. 파일명을 같은 이름으로 하면은 하나의 폴더 안에 같은 이름의 파일명은 존재할 수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파일명 뒤에 숫자 1번, 2번, 3번 이렇게 써야 되는 상황인가요? 파일명 정리가 필요한 경우 같은 게 있다면 파일명은 저장할 때 뒤에 번호를 매겨서 정리하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의 폴더 안에서 같은 이름의 파일명은 존재할 수 없거든요. 같은 이름의 파일명이 있다고 그래. 그러니까 저장할 때 같은 이름의 파일명으로 저장을 하면요. 물어봐요. 동일한 이름으로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누르는 순간 현재 거는 저장되지만 기존에 있는 파일들은 다 사라져버립니다. 되돌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의 폴더 안에는 같은 이름의 파일명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 제가 지금 이런 부분들을 모르니까 지금 뭘 요구하는지 제가 지금 이해할 수 없고 기본적인 내용밖에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거죠. 하나의 폴더 안에는 같은 이름의 파일명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예. 어, 파일명은요 사용자가 직접 입력하는 거라 그 파일이 어떤 파일의 성격인지를 다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본인만 알잖아요. 그 업무에 따라서 뒤에 예를 들어서 가나다 숫자 1번, 가나다 숫자 2번 뭐 이렇게 돼 있다면 가나다라는 글씨를 복사하신 다음에 파일명 이름 수정하실 때 뒤에 빼기 1은 직접 입력하시면서 저장하시는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지금 머릿속으로 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 파일명을 임의로 한꺼번에 바꿀 수 있는 기능은 어, 지금 다른 예가 하나 있긴 있어요. 파일명들을 정리할 때 정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 이런 것 같이 하나의 폴더로 정리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은 제가 지금 이 질문에 대해서는 아마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한번 강구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파일을 한번 열어볼게요. 지금 대부분이 함수 부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또 하나 뒤에 여기 M자가 들어있는 파일이 있죠. 이건 매크로가 들어있을 때 XLSM으로 나타납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9174 별 9. 아이고. 별 8이었나요? 별 8이었네요. 자, 함수 부분만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다는 못할 것 같고요. 다는 못할 것 같고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 순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순위를 보고 1등, 2등, 3등을 나타내 줘라 라는 거거든요. 자, 요거에 2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1이면 최우수, 2면 우수, 3이면 장려를 의미한다 라고 돼 있죠. 자, 여기 부분 살펴볼게요. 우선은 랭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수식 입력줄에 클릭하고요. 는 한 다음에 rank EQ를 쓸 겁니다. 판매량을 선택해 주시고요. 콤마. 그다음에 판매량 전체를 다 잡았을 때 F4 누르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다음에 콤마. 그다음에 가장 큰 게 1등인 게 내림차순이에요. 자, 그리고 바로 닫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입력 단추 딱 눌러서 채우기 엔드로 딱 내리면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런데 1등, 2등, 3등의 최우수, 우수, 장려라는 글씨를 넣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여기에다가 이번엔 H룩업이 됩니다. 왜 H룩업이 되냐면 V룩업은 결과가 최우수, 우수, 장려가 수직으로 돼 있을 때 지금은 수평으로 돼 있죠. 자, 그래서 H룩업이 들어간 거고요. 뒤에다 콤마 하신 다음에 여기 순위 결과는 잡으시면 안 돼요. 여기만 잡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거는 필드 제목을 잡으시면 안 돼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만 필드 제목이 들어갑니다. 이 상태에서 F4 누르는 거죠. 콤마 몇 번째 행에 있죠? 내가 나타내고 싶은 건 두 번째 행에 있죠? 2라고 써주시고 콤마 자,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정확하게 숫자 1번, 2번, 3번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일치를 한번 집어넣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괄호 닫고요. 입력 단추 한번 딱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채용해도 내리면 1등과 2등과 3등은 이렇게 제대로 나오는데 나머지는요. 여기는 오류값 떴죠. 자, 그래서 다시 선택하고요. 여기 false라는 것 자체를 지우고 이번에 유사일치를 더블 클릭해 볼게요. 유사일치 더블 클릭했습니다. 자, 입력 단추 눌렸습니다. 그리고 채우기를 내리면 어떻게 되냐면 나머지는 3등 나머지는 다 장려가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정확하게 1등은 최우수, 2등은 우수인데 3등, 4등, 5등, 6등 나머지는 장려다. 이렇게 나와지는 거예요. 유사값으로 처리하게 되죠. 자, 문제 보겠습니다. 3위 이하는 장려라고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3위 이하가 뭐예요? 4등, 5등, 6등은 다 장려를 해라. 이럴 때는 1, 2, 3이 있다고 해서 정확하니까 정확히 일치를 쓰는 것이 아니라 3 이하는 범위값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는 true를 써줘야 됩니다.
유사일치로 써줘야 제대로 된 답이 나와요. 여기다 만약에 false를 쓰게 되면 오류 값이 뜬다는 거.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자, 그 다음에 한 문제 정도만 더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뭐 5번은 좀 쉬우니까. 요 과일명이 망고의 수입 횟수 구하는 거니까 횟수 구하는 건 뭘까요? 디카운트 쓰면 되겠죠? 개수 구하는 거니까 이건 알고 있고 4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4번. 여기 5화하고 이어되어 있는 거는 가입일 연도가 2013년이거나 14년이면 이라고 돼 있죠. 5화 함수 써서 이어 함수로 나타내 주는 건데 한번 3번, 4번 한번 해볼게요. 자, 3번 선택했습니다. 수식 입력줄에 클릭하고 는 한 다음에 if 함수 들어갈게요. if 함수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o 함수 들어갈 겁니다. 왜 o 함수를 들어가냐 하면요. 문제 자체 내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가입일이 2013년이나 뭐뭐이거나 14년이면 이런 말이 나왔죠.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되는 거죠. 뭐뭐이거나일 경우에는 그럴 때는 OR을 씁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는 YEAR 연도를 더블 클릭 가입일을 선택합니다. 됐죠? 자, 그리고 괄호 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가입일이는 2013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콤마 두 번째 다시 이어 다시 가입일을 선택하고 가로 닫고 이번엔 얘가 2014 즉 13년이거나 14년이라면 가로 닫습니다. 이게 테스트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2013년이나 14년이면 이라고 돼 있죠. 그다음에 초보 나머지는 공백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해서 여기다가는 큰 따옴표 하셔서 초보 나머지는 공백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입력 단추 딱 누르면 이거는 13년, 14년이 아니니까 공백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14년이니까 초보, 13년도 초보, 14년 초보, 나머지는 다 공백으로 나와 있는 걸 할 수 있죠. 이거 얘기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출석률 좀 살펴볼게요. 출석률에서 요게 0인지 알파벳 5인지 모를 경우에 입력되어 있는 걸 더블 클릭하셔서 요거를 컨트롤 C로 복사해 주세요. 복사해 놓고 출석률을 나타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클릭하고는 디카운트 했습니다. 자, 근데 디카운트라고 하면 틀려요. 왜 틀릴까요? 디카운트는 숫자만 세요. 그렇기 때문에 디카운타가 돼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문제에서도 보면 디카운타라고 돼 있네요. 네, 디카운타라고 돼 있네요. 지금은 그냥 카운타네요. 그냥 카운타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제가 괜히 D를 썼네요. 잡고 요 이용 속의 영역을 닫았습니다. 그 다음에 콤마 하시고 그냥 콤마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바로 닫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비어있지만 않으면 개수를 다 세줘요. 하나, 둘, 세 개 나와 있죠. 그럼 입력 다시 누르면 세 개, 얘도 세 개 이렇게 나올 거예요. 동그라미 개수를 세서 나타냅니다. 만약에 카운트라고 했다면 이 A가 빠지면 다 0이에요. 0. 다 0이 됩니다. 왜요? 글씨는 보세요. 숫자만 세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가 A를 써줘야 비어있지 않은 셀들의 개수를 구해준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문제를 조금만 더 살펴보면요. 여기서 추주 함수를 이용할 거예요. 한 개이면 25%, 50%, 75%, 100%로 나타내 줘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지금 바로 끝나버릴 것 같아서 제가 좀 빨리 할게요. 자, 아이가 콤마 한 다음에 한 개면은 25, 50 나가는 거죠. 여기다가 25%, 50%, 그다음에 75%,